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취임식 직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하고 오찬했잖아요. 그 오찬 뒷얘기 여의도 브라더스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거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도 이제 전당대회 하긴 할 텐데 이제 여당에 관심이 쏠리잖아요. 집권 여당 첫 당대표 누가 될 거냐. 네. 또 8월 2일로 전당대회 날짜도 정해졌고, 자,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 양자 대결 구도인가요? 아직까지는 양자 대결 구도고 엊그제 노종면 의원이 라디오에서 제3의 인물이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노종면 누군지 의원이 파악 전화 안 못했어요. 받았어요. 그렇게 네. 아니 왜 전화를 안 폭탄에 받아요? 던져놓고? 전화를 잘 받는데 네.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노종면 어제는 의원이 어떤 의원이랑 친하죠? 좀 중진. 박찬대 의원하고 친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 근데 설사 제3의 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청래, 박찬대만큼 상징성 있는 인물이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이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친명이냐 찐명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뭐 정청래 의원도 친명 같고 박찬대 의원이 진짜 찐명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둘 다 친명이냐라고 하면 친명은 맞고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박찬대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뭐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 이렇게 지내서 친명이냐 하면 친명은 맞는데 물론 같은 친명이어도 농도는 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가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이미지가 떠요? 수많은 언론사에서 작성한 이재명 대표 인물 관계도가 나와요. 그 이른바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언론사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놓은 건데 그거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얼굴 사진이 들어갈수록 좋은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항상 모든 언론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언론사 중에 정청래 의원을 그 인물 관계도에 그린 언론사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정청래 박찬대가 친명이야? 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친명이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청래 의원까지는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여당 기자다 보니까 약간 말을 되게 골라서 지금 엄청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톤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고 사실 아직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거든.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죠. 좀 보면요. 정청래 의원보다 박찬대 의원이 가까운 건 확실해요. 그거는. 왜냐면은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저는 이제 야당 기자니까 가감없이 좀 여당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정청래 의원이 15일에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이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집권 초기에 대통령보다 돋보이는 여당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16일에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에 여당 대표로 나선다고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막 그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하고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송영길 당시에 이제 북방경제위원장 직위 맡아가지고 러시아로 갔는데 그때 기자들 데리고 가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기자들 데리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동행 취재단 데려가기엔 좀 애매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했던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이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특히 대통령이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전들을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전혀 정무적인 고려를 안 했다. 뭐 왜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박찬대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출마 선언 안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워딩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대통령 순방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제 G7 나토 곧 간단 말이에요. 네. 그 나토도 이제 곧 가잖아요. 네. 뭐죠? 뭐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나토는 아직 확정 안 됐죠. 네. 어쨌든 간에 곧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는 게 여당 대표의 처신인데 그런 점만 봤을 때는 확실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잘한다. 대통령을 잘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점심 얘기 이제 취임식 날 이재명 점심 얘기를 대통령과 들었는데 그런 어떤 섬세함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거기에서도 나타나요. 오찬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기자들 다 빠지고 이제 그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대통령 이제 하고 대통령의 취임식 날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그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저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박찬대 당시 대표 권한대행이죠, 직무대행이죠. 대표 대행이 말을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더라. 그거는 당시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대표가 엄청나게 잘 맞춘다는 거예요. 좋아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표현은 좀 순화를 했습니다. 표현을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었군요. 어쨌든 그 대통령의 심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편안해한다. 이런 전언을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하는 사람을 참모를 옆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분도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야, 예스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좋더라. 아랫사람 중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좀 이제 대통령의 기분이 맞춰주는,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원래 지난해나 2년 전부터 이제 체포동의안 뭐 사법 리스크 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재 개그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바빠 죽고 막 당에서 막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뭐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만나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재 개그를 막 엄청 하면은 그렇게 막 웃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대통령이 웃는지를 잘 아는 거군요. 사실 이제 그것도 능력이긴 능력인데, 그것만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 될 분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대통령이 좋아한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이게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친문인 것도 같았고 또 그 전에도 보면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있지 않았나요? 정청래 의원? 그때는 친노였던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친노인데 친노가 아니고 친문인데 친문이 아니고 친명인데 친명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자기 색깔이 워낙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좋게 봤을 때는 당성이 강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성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친어인 것 같아.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 김어준이 총수랑 친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또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표심을 또 좌우할 만한 또 그런 세력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나오는 분이 김어준 씨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윗사람 비 맞추는 것도 잘 맞추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능력이고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이 어쨌든 당에서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는 되게 어쨌든 실력 있는 내공 많은 이제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당직자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늘 그랬어요. 기자들 볼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뭐 선배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회사 얘기하면 다 필요 없고 아부만이 살 길이다. 사회생활에서. 이게 사실은 아부를 누군가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그거를 기사로 쓰기는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건 보통 과한 아부일 때 저희가 기사를 쓰게 되면은 그건 주로 비판이거든요. 근데 굳이 또 그런 거 갖고 또 각 잡고 정색하고 비판하기는 또 선이 애매한 찰랑찰랑한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취재를 하다 보면 진짜 가끔 진짜 황당한 일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 원내대표가 뭐 헌혈을 행사를 했는데 같이 있던 의원이 뭐
대표님 피를 받으시는 분은 뭐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뭐 그 헌혈 수혈을 받는 분한테 영광이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아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삼행시를 짓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네. 삼행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뭐 마지막 글자만 얘기하면 뭐 훈풍이 불어옵니다. 막 이런 식. 예, 뭐 뒷글자가 훈이겠죠. 막 그런 종류의 막 그 약간 낯뜨거운 네. 상찬들을 하는데 아 이게 사회생활인가 싶으면서도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모든 공개적인 회의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첫 마디가 다 이거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근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제 이분들이 뭘 보면서 의원 그 정치 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과거에 그 박근혜 저 또 한나라당 출입을 해봤잖아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입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이제 박근혜라는 인물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늘 그 당의 중심에 있었고 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같이 식사하는 이제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흑기사를 누가 하냐가 이제 친박 의원들의 네, 또 경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날 흑기사를 하면 다른 의원들이 너 오늘 이 장 가지고 가라. 잠 못 자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는 게 헌혈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정청래, 박찬대 이제 친명, 뭐 찐명 얘기는 그렇고 어떤 정치인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짚어봐야 정청래 되겠어.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이름이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많죠. 그렇죠. 뭐 정치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정청래 이름 석자를 모르긴 어려운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양력을 잠깐 소개하면은 네. 건국대학교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보사 기자도 했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경력도 많이 강조를 해요. 사석에서는. 기자들 네, 만나면 자기도 또 기자다. 하겠네요. 자기도 기자 출신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미국 대사 관저를 점거한 사건으로 인해서 투옥이 됐다가 그리고 출소하고 나온 다음에는 지금의 지역구가 마포구예요. 근데 마포구에서 길잡이 학원이라고 보습 학원으로 네. 운영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크고 유명했고 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역풍이 불었을 때 2004년 17대 때 이른바 탄도리라고 해가지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 승승장구하다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를 당하는 비운의 네. 사건을 겪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거기서 막 반발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같이 컷오프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덕컷 유세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지원 유세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의종군을 한 이후에는 당원들 평가가 더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두 번 더 해서 지금 4선 의원이 됐고 저 그때 컷오프 됐을 때 네.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뭐예요? 항의하러 엘리베이터 당사 가서 엘리베이터 탄단 말이에요. 항의하려고. 근데 문이 이렇게 닫혀요 사진에. 네. 근데 눈물이 여기 딱 떨어지거든요. 진짜요. 정말. 그거를 사진을 딱 컷해서 잡은 기자가 있어요. 아. 근데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정말 대형 특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네. 2016년 아닌가? 그쵸. 그죠? 네, 그거 2016년. 있어요. 막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절묘한 순간에 네. 그렇게 또 눈물. 저도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력을 보면 민주당 의원한테는 좀 훈장과도 같은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어째 투옥도 됐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요. 음. 총선 때요. 음. 되게 지역 친화적인 정치인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진을 거의 안 썼어요. 그 지역 홍보물에 선거 운동할 때 선거 운동이 아니라 그러면? 선거 운동 때 총선 때 이제 공보물에다가는 네. 주로 이제 지역구를 내가 어떻게 발전시켰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이제 전면에 뭐 사진을 박다거나 뭐 이런 건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지난 있어요. 총선. 네. 왜냐면 저희 반장이 거기 살아가지고 아. 그 지역 공보물 받아보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특이점이 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민주화 그리고 운동을 했고 그리고 훈장도 박찬대 달고 의원, 있고. 또 소개해야죠.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공인 회계사 출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산이 30억이 되고 뭐 요새 국회의원들은 돈이 없는 게 더 이상 뭐 미덕인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뭐 자기가 뭐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로 뭐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찬대 의원도 역시나 자수성가한 타입이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유복한 집안의 우량아처럼 보이는데 되게 많이 이 먹고 표현 잘 괜찮겠습니까? 되게 많이 먹고 잘 자랐을 것 같잖아요. 되게 네. 곱잖아요. 맞아요. 동안이시고. 근데 네. 생각보다는 그 태어났을 때 판자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출생 신고조차도 남들보다 2년 늦게 할 정도로 되게 가난했는데 결국에 본인 능력으로 성장해왔고 참고로 정청래 의원하고 동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실제 나이로. 네, 실제 65년생으로 같아요. 우리 그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 쇼츠 만들었을 네. 때 댓글에서 67이냐 65냐 얘기가 많았는데 논쟁이 좀 있었죠. 65가 맞습니다. 네, 65. 여러분 그 호적하고 실제 나이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고 민주당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불리는 연수구에서 네. 최초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그런 쾌거를 잃었고 그 다음에 내리 삼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삼선 의원이고 연수가 네. 그 이제 상대당 황우영 네, 의원이 올해 그 지역구 의원을 네, 했던 분구된 다음부터는 박찬대 아. 의원이 3번 내리를 네. 했고요. 원래는 그 박찬대 의원이 친명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지금은 비명으로 분류되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네.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네. 때 원내 대변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대선 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친명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국민의힘 텃밭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황우여 대표가 거기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선을 하셨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좀 험지로 차출이 되면서 빠지고 그 지역구에서 이제 신인 두 사람이 붙었던 건데 네. 어쨌든 거기서 승리를 거뒀다는 건 되게 대단한 맞아요. 일인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정치적 입지를 그렇게 제대로 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 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국회 반장을 하던 시절인데 이제 인천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 이제 박찬대 알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원내 대변인을 먼저 하시고 네. 이제 인지도를 키우고 뭐 이런 종류의 조언을 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 당시에 이제 원내 대변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좀 어쨌든 원내대표가 되는 걸 보고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당대표도 유력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역량도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원내대표 하기 전까지는 되게 좀 조용한, 그렇죠. 조용한 이렇게 잘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원내대표를 하면서 인지도가 확 존재감이 그렇죠. 커졌고 특히나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정말 이 정치적 입지가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탄핵안 표결 때 본회의장에서 이제 서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그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됐고 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지켜본 모습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상이 좋잖아요. 네. 근데 되게 강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협상 같은 거 사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근데 원내대표일 때. 네, 원내대표일 때. 강성인데 인상이 좋아. 그럼 강성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좀 정청래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강성으로 보여야 우리의 공간이 좀 넓어지지 않겠냐는 건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막 그렇게 또 존재가 엄청 또 눈에 띄는 편은 아닌데 네. 어쨌든 힘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성을 해도 강성인 게 잘 보이지도 않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좀 더 강성으로 보이게 정청래 의원이 되면은 우리의 중도에서의 공간이 조금 열리지 않겠냐는 그거를 하는데 저 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네. 그때 12월 7일 첫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됐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안 온 사람들 누구누구 의원
빨리 돌아오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의원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원들 뒤에서 누구누구 의원 따라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뭐 그런 장면이고 실제로 탄핵이 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게 되게 굉장한 그렇죠. 뭔가 염원을 담아서 걸로 부르는 갔을 듯한. 텐데 거고 그리고 그게 박찬대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는 해야 된다고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네. 안철수 의원인데 네. 안철수 의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네. 여기는 우리의 것이고 너는 우리한테 와준 거야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불쾌함을 또 느꼈다고 아, 해요. 그 중에는 왜냐면은 이 장소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앉아 있는데 사고로 간 건데 마치 내가 와줬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돼줬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사의를 표한 거라서 그 점이 그렇죠. 되게 불쾌했다라는 의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나중에 이거 무슨 그 장애 집회 같은 거 하면 또 네. 거기서 그거 해요. 이름 부르고 선창하고 후창하고 이런 것들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박찬대 이제 전 원내대표가 약간 쇼맨십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계엄 이후에 이제 헌재 파면 선고 나기 전까지로 아마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그때 수염을 안 깎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넥타이도 안 매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뭐 의도가 있었던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얼마나 했냐면은 406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이 지역구잖아요. 네. 인천 집에 간 날이 37일밖에 안 되고 369일은 국회나 인근에서 숙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사실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네. 그럼 또 처리하면 또 거부권하고 그 무한 반복이 연속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탄핵안이 인용되기 그 직전까지였고 그래서 어떤 그 상징성을 나타낸 것 같은데 네. 저나 그 김도영 기자나 빨리 무음으로 해요. 우리가 국회에서 수염 딱 2명 기르는데 저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이게 그 연출이 들어갔다. 네, 여러분 아니면 연출이 국회에서 안 상당히 들어갔다. 트레이드 그쵸,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어제 브라더스가. 딱 그 박찬대 원내대표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네. 연출이 들어갔더라고요. 많이 들어갔어요. 바버샵에서 다듬었으니까. 머리 만진 거 하고 그래서 염색은 아니지만 수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만졌구나.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갔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네네. 어쨌거나 정치인한테는 중요하죠. 잘하는 거예요. 네. 어깨뽕도 아니고 뭐 그 대중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기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멋있더라고요. 수염이 예쁘게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리고 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만큼 엄중한 시기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그런 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날에 세월호 네. 그거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히말라야 흰수염. 갔을 때도 그 네. 흰수염. 네. 네, 아무튼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또 쇼맨십 하면 또 정청래 의원도 이 특유의 타고난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의원도 좀 그런 쇼맨십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쇼맨십뿐만 아니라 뭐 순발력 그 모든 능력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그거는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법사위원장 하면서는 또 근데 논란에- 법사위원장도 네. 그 법사위원장 할 때 그 보면은 막 강행 처리를 한다 만다 막 얘기들이 많았지만 네. 그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행이 깔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벽 보고 서 있으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수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회의를 보면 이게 그 사선의 위원장이 왜곡인가요? 딱딱딱딱 그 진행을 제대로 못하면은 막 여기서 얘기하고 막 머딩 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청래 위원장은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의사 진행 자체는 되게 정돈된 상태에서 됐더라고요. 당내 기류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당내 기류는 솔직히 제가 접촉한 의원들 가운데는 박찬대 의원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고 네.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은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네. 당원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요새 당원들은 의원한테 그 사고가 종속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봐야 합니다. 되겠네요. 근데 최근에 당원들 사이에서 좀 과열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있어요. 박찬대냐 정청래냐를 아. 두고. 근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토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게 뭐 이런 거예요. 뭐 정청래 의원은 저 자기 정치를 한다. 그리고 대선 때 험지를 안 가고 호남이랑 전남에서 자기 당대표 선거운동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욕했다. 조국혁신당과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토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엊그저께 자기 주 본거지는 이제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이거든요. 거기다 글을 맞네 친억에. 글도 올렸어요. 이준석 의원은 팸코 좋아하는데 이준석에게 팸코면은 네. 그 정청래한테는 저 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저를 공격하는 댓글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대신 당대포에서 점 하나만 찍어주세요. 뭐 이런 당대포에서 원래 이제 별명이 당대포니까 거기서 점 하나만 찍는 당대표잖아요. 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원들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비판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틀린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광주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네, 호남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득표율 떨어졌잖아요. 확인 안 했어요. 떨어졌어요. 호남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그렇게 대표가 갔는데.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표보다 이번 대선에서 받은 호남 표가 득표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근데 그래도 그 떨어진 게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게 호남은 워낙 늘 높으니까 뭐 떨어져 봐도 뭐 80%대 아니에요? 떨어져도 막 80% 후반 아니에요? 뭐 맞죠. 그래도 근데 지난번에 0.78 때문에 졌잖아요. 호남에서 90% 찍었으면 됐는데. 그래서 사실 호남 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떨어졌다고요? 저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하고 합도 중요하잖아요. 집권 그쵸? 여당 이제 첫 당 대표면 대통령- 대통령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대통령과의 합을 생각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박찬대 의원이 가장 풍짝이 잘 맞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러면은 정청래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되냐라고 따졌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대법관 증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네. 바로 라고 했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막았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빛나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만약에 정청래 위원장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 기사를 쓸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빛나지 않았겠죠.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걸 뭐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어떤 그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어쨌든 거품이 불 수도 약간 있죠. 네. 치고 빠지고 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운신의 좀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감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정청래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여론이 높다. 항상 레버리지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 또 네.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또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 다 막상막하의 뭐 내공과 인지도와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당 전당대회는 끝까지 8월 2일 날까지 되게 관심이 많이 쏠리고 그리고 이제 관심의 집권 여당 1기 당 대표 여기 선출하는 오신 분들이 전당대회. 다 지금 여기서 네 그거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100명 넘으셨는데 지금 80명까지 줄었어요. 빨리 전당대회 얘기 지금 해야 빨리 되겠네요. 하세요, 빨리. 박찬대 의원 이번 주에 드디어 출마 선언했죠. 네, 23일 날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이라는 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중앙당사 2층에 당원존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저 진짜 그래요?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당사에 기자실 없고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당원존 갈 수 있을 거예요. 당원조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가질 않죠. 잘 활용이 안 되죠. 아. 당원분들이 많이 가니까. 옛날에는 아. 당사에 다 기자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아니 다 기자실 없어요. 없앴어요? 요즘 다 왜? 없어요.
지금은 기자들이 있어요. 잘 안- 브리핑실이 있어. 우리 브리핑실 말고 당원존이 기자실. 옛날에는 부스가 있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치. 주말엔 네. 주말엔 당사 가고. 브리핑실은 국민의힘도 있어요. 근데 네. 옛날엔 기자실마다 언론사마다 부스 하나씩 그치. 할당해가지고 그렇죠. 주말에 지금은 당사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군요. 안 중요해요. 박찬대 의원이 저기 이재명 코스튬을 풀 착장하고 아 나타나요. 그래요? 뭐죠?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 할 때 네. 신었던 그 빨간색 파란색 섞인 리복 운동화 있잖아요. 아, 네네 화제였죠. 그거를 딱 신고 나타났더라고. 아니 그 품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품절이었는데 품절 되기 직전에 되게 어렵게 구했다고 하고. 아, 진짜요? 거기다가 야. 이제 플러스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네. 항상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태극기 그렇죠. 마크를 민주당 의원들 다 달고 달고 다녔잖아요. 있죠. 근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와서 명심이 여기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요즘에 그 진관사 태극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신 거예요? 찢어진 거. 그쵸. 근데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거네요. 그냥 저거. 태극기. 그냥 태극기. 배지. 근데 사실 저 태극기 배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저 태극기 배지도 했고. 근데 이제 넥타이가 살짝 부족했죠. 아, 파란색인데 사선 원래 레지멘탈이 시그니처는 아니에요. 빨파 섞인 넥타이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저것도 이제 한쪽 눈 감고 흐린 눈으로 보면 빨간색도 보입니다. 그래요 빨간색도 보이는. 빨간색 흐린 눈으로 봐보세요. 아, 그러면은 이 빨간색 경청 조금 보여요. 경청 투어 아니, 근데 요것도 저기 했네요. 소매는 왜 접은 거죠? 저렇게 입나요? 접은 거예요? 접었잖아요. 소매를 접었나요? 아니에요. 저희 와이셔츠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시계구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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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야, 이게 수트에 민감합니다. 착장에. 근데 저 수트 차림에 저 운동화 한 거는 괜찮은가요? 절대 용납 못해요. 절대 용납 뽑았으니까요. 못해요. 네, 명심이잖아요. 그리고 네. 저기든 해야죠. 저거. 정치적인 네. 어쨌든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 가능하다. 그쵸. 정치적 허용이 된다. 네. 대신에 막 운동화, 검정 운동화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거 절대 못 봐줍니다. 아, 욕해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어쨌든 착장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코스튬을 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봐야 될 거는 네. 이제 누가 왔느냐, 네. 얼마나 왔느냐 네. 이 포인트를 봐야 돼요. 아, 이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와, 출마 선언 참석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밀었던 후보가 있었어요. 네. 김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밀었죠. 아. 근데 잘 안 됐어요 초반에. 아.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공개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 수직 상승을 했죠. 아. 수석 최고위원까지 올랐는데 그 우회적으로 내 마음은 김민석이 후보한테 있는데 왜 표가 이렇게 안 나오죠? 그쵸, 라는 그쵸. 건가요? 그걸 표현한 거죠. 근데 그게 우회적인가요? 되게 노골적이었죠. 사실. 여러분 찍어주세요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는 못해. 아니 제가 봤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강도의 네. 지지 맞아요. 의사였던 걸로 보고. 정치인들이 한마디를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될 때도 네. 그 유튜브에 같이 출연하지 않았었나요? 원내대표 당선될 원내대표. 때요? 그래갖고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단독 출마 당선. 직전에. 아, 직전에. 직전에. 직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경선 김병기 때. 원내대표 말고 네. 박찬대 네.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그 같이 당 인터뷰해주고 대표 아.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 네. 당사 그때 당원조에서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있고 박찬대 의원이 왔었죠. 아,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밀었었는데 네.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은 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왔는지를 통해서 이게 명심을 유추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아. 얼마나 많이 왔냐를 통해서 저 세를. 지지세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왔냐 이거는 제가 그날 기사를 썼는데 다른 기사들은 별로 없던데 저는 네. 요거를 저기 한 땀 한 땀 다 적었는데요. 유의해서 봤군요. 제가 딱 불러드릴게요. 저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 어. 경기지사 정무수석 윤종근 의원, 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김문수 의원, 오. 당대표 정무특보 정진욱 의원, 여기에 이재명 측 변호사 출신의 이건태 김기표 의원까지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네.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입성하신 분들이 총출동한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 인천이 네. 지역구잖아요. 네. 거기 인천
인천 지역구 의원들 네.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 단 의원들까지 해가지고 한 2-30명이 와가지고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고요. 아, 그래요? 명목상 이게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정작 기자들은 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아, 근데 물론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왔고 누가 왔냐를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널이냐? 그거는 솔직히 모르죠. 유추해 볼 뿐인데 다만 여기에 오신 분들이 네. 정치인 스타일도 있잖아요. 정치인 네. 스타일들이 이분들이 약간 외로운 늑대 스타일들이 아니세요. 아. 몰려다니는 스타일인데 대부분 이 친명의 행동 대장급으로 네. 불리시는 의원들이라서 아. 좀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지긴 여기 했습니다. 이제 찐명 적혀 있는 그쵸. 의원들인 거고, 그 시그널 맞네. 근데 이게 시그널 같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날 거기에 네. 오신 의원들 중에 한 분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오, 네. 아유 어떻게 이재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당사를 들렸는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네.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가리네요. 제가 이제 좀 드는 소회가 저도 민주당 취임을 했었으니까 네. 대대로 인천에서 민주당 대표 뭐 이런 쪽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부터 인천의 해서. 맹주가 원래 송영길 네. 의원이었는데 지시고 그 이후에 홍영표 의원이었는데 네. 공천 탈락하고 이상한 데 가시고 이제 박찬대 맞아요. 의원이 그런 것 같아요. 명실상부 인천의 맹주가 된 것 야. 같아가지고 인천 지역구 인천이 당대표 사람들이 다 산실이네. 근데 인천시장을 누가 하실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박찬대 그 그쵸. 원내대표도 유일하게 인천시장 거론했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어쨌든 대통령도 지역구 이제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받아서 인천에 출마했으니까 이 인천이라는 곳이 정말 당대표 산실이네요, 민주당에. 근데 주요 지도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발리볼님이 지난번에는 뭐요? 발리볼님이 네. 인천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오면 안 되니까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로 보내야 한다라고 그쵸. 되게 어. 정치적으로 인천시장 이제 발리볼님 준비하는 딱 분들 보니까 저 업자시네요. 이쪽 업자시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정리하려고 내보낸 거예요? 어쨌든 당내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그쵸. 된 것 같기도 제가 하고 얼마 전에 아직 한 달 이번 넘게 주에 남았지만 친명 의원하고 네. 의원들하고 네, 진하게 저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많지 않은 틈을 노려가지고 여당 핵심 기자입니다. 기습적으로 물어봤죠. 뭘 기습적으로 시그널이 물어봤어요? 있냐 없냐 헷갈린다 진짜 알려달라. 대통령이 시그널이 있냐? 그랬더니 이거 좀 거기서도- 민감한 얘기인데 천기 누설 아니에요? 거기서도 근데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 없다. 근데 다만 의원들 사이에 그런 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네. 누가 좋은 당대표냐 아니면은 나쁜 당대표를 걸러내냐 뭐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여당 대표를 뽑는 게 최우선 기준이다. 네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제일 적합한 후보는 박찬대 의원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정리하면 당장 내일 선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전당대회가 8월 2일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네. 정청래 의원에 대한 약간의 비토감 그리고 박찬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전체 당원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저는 지금은 헤게몬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보거든요. 근데 네.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여론이 좀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사실 이분들은 미래를 좀 미리 계산하고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판이 좀 기울었다.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고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친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청래 형 불쌍해 죽겠다. 아, 진짜요? 정청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기에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 정청래 의원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직감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박찬대 의원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그렇게 이제 찐명 의원들이 몰린 거 정청래 의원도 알 거 아니에요. 다 그쵸. 보고 예. 굉장히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연락을 정청래 의원 쪽에 연락을 했는데 네. 뭐 그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얼마 전에 박시영 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36만 명이 참여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유튜브 여론조사. 아, 유튜브 여론조사가 있어요. 유튜브 여론조사에 36만 어. 명이 클릭을 해요. 와. 약간 이례적이긴 하죠. 와. 근데 거기에 이제 박찬대가 몇 프로냐? 박찬대가 27%, 정청래가 67%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떠드는 거, 네. 의원들 성향이 대의원들과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당원들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의원들 생각도 당심대로 흘러갈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끊을 듯 말 듯 하다가 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아 그걸 잘 보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 뭐요 이랬더니 박찬대 의원이 네. 그 국정기획위 네. 위원장 자리를 거절했거든요. 아,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네, 간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면서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공동이었어요. 공동위원장. 근데 그걸 대통령이 왜 박찬대한테 주려고 했을까? 당대표 나가지 말라. 내가 뜻이 아니 그것까지는 뜻이 얘기, 내가 아니군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걸 잘 보란 말이야. 그리고 박찬대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찬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만찬이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왜 취소됐을까? 어. 그리고 현직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박찬대 원내대표단이 상견례를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왜 취소했을까? 어.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야, 이게 물밑에서 언론 플레이도 치열하네요. 아니 뭐 사실 저희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대놓고 찍어 눌러가지고 이런 것까지 안 봐도 됐는데 사실 근데 밥을 먹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뒤에다가 의미를 둘 뒤에다 수 의미를 둘 수도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뒤에 의미를 두라는 네. 거고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앞에를 앞에다가 의미를 했고 우리 원래 밥 다만 먹기로 한 게 이게 중요하지. 선거가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담감을 느껴서 빠졌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기자들한테 슬쩍슬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네. 생각보다 경쟁이 세게 아, 진행되고 그러네요. 있구나라는 톤을 좀 느꼈어요. 야, 여당 긴장감이 취재하기 느껴지네요. 쉽지 않겠어요. 그럴 걸 다 봐야 돼.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네. 또 당원들 그렇죠. 아까 당원들이 정청래 의원 쪽도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당원 표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룰이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 이제 룰이 대의원 15, 당원 55, 여론조사 30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당원이 70. 당원 표심이 70%를 먹는 거고 그래서 봐야 될 게 당원 표심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네. 이게 대형 친여성향 유튜브들이에요. 아.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몇 곳들이 있죠. 거기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김어준, 점심에는 매불쇼, 저녁에는 이동영 TV. 이슈 전파사는 언제 봅니까? 이동영 TV 11시에 보시면 됩니다. 11시에. 그러면 이슈 전파사는 11시에 보세요. 11시에. 네. 그 딱 김어준 아침에 뉴스 공장 그 들으시고 여기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점심 드시고 매불쇼 보신 다음에 저녁에 이동영 TV 보시면 그때 스케줄이 딱 나옵니다. 아니 일은 안 하세요? 아니 이제 기자들도 그 어쨌든 맞아요. 저도 친민주당 많이 들어요. 성향 엄청 예, 많이 유튜브를 봐야 챙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당원들 흘러가는지 생각도 그리고 이제 알수 댓글 봐야 당원들의 그쵸. 표심을 또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영 TV를 잘 봐야 된다. 이동영 작가가 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동영 TV를 잘 봐야 되는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미는 후보가 3명 있었습니다.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세 분인데 이동영 TV에 3분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딱 그 멤버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했죠? 네. 그럼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네, 의원이 네. 붙었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언론사들은 2명 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병기 의원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그런 유튜브들은 아까 유튜브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는군요. 뭔가 그런 시그널 같은 것들을 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 그럼 이원 전당대회를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헷갈리는 거는 지난주에는 정청래 의원이 나왔고 네. 어제는 박찬대 의원이 나왔어요.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시그널이 네. 없는 건가? 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어제 이제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어. 했더니 이동영 작가가 대통령하고 친한 건 맞지만 네. 그리고 우리 쪽과 친한 것도 맞지만 네. 이 원내에서 바라보는 것과 외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튜브들의 이 동향이나 누가 출연하는지 네. 그 댓글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취재하기 쉽지 않다. 저는 저는 저희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희 막 극우 유튜브 어. 보면서 취재하고 싶진 않잖아요. 저희는 그거 안 했거든요. 그 영향이 근데 별로 조금 그렇게 달라요, 크지 근데. 않지 않나? 예.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 기자들은 그거 유튜브 봐야 됐어요. 그 왜냐면은 대통령이 보는 예, 유튜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야, 오목했네. 거기서 오목했어. 막 단독들 막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민주당은 그런 건 그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또 항상 폭탄주 마신다는데 또 변호사가 계시고. 예. 우리 S 당원분들은 변호사님? 그 의원이 유튜브 네.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당 얘기 이런 거 하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 이런 거를 가서 썰푼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굉장히 비판받는 지적이에요. 어, 그리고 유튜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엄격합니다. 이거 뭐 되게 민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좀 여기는 완전히 여기 당원들이 당원 당원이 규모가 500만이잖아요. 권리당원이 250만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야. 의원들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당원들 입장도 되게 중요해요. 야, 이 당원 민주주의가 그냥 나온 네. 말이 아니에요. 원내대표 뽑을 때도 당원표 들어갔으니까. 네, 그니까요. 네. 깜짝 그 놀랐어요. 동향들을 항상 살피고 있어야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옛날 기자라서 유튜브까지는 그렇게 취재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고작 해봐야 이제 옛날에 저 말진 때예요. 막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입니다. 그냥 당에서 당대표하고 뭐 이럴 때 하루 일과 마무리가 이제 박근혜 대표가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뭘 올렸는지 꼭 올리는 시간이 있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보고해야 돼요. 그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올릴 때가 있고. 박찬대 미안해요, 여러분. 박근혜 저는 그렇게 취재한 기자. 싸이월드 옛날 기자. 2001년 이때 아니에요? 박근혜 미안해요. 대통령이 싸구려를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일기를 씁니다. 거기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꼭 확인해야 돼요. 와. 그래서 뭐 있으면 또 보고 올리고 대표 그것도 이제 시절. 잘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선거 갑자기 운동이. 부끄러워지죠. 아니 옛날에는 네. 저희 주로 이제 당원들 만나고 지역 활동하고 접촉면 많이 늘렸는데 지금 사실 500만 되면 못 만나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그 어떤 좀조직으로 이렇게 뭐 구심점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뭐라고 해요? 조직표. 덩어리 조직표가 이제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들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요즘 엄청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박찬대 의원한테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뭐예요?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아.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의원이 네. 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야 이게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박찬대 의원한테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작용할 수도 네. 있겠다. 그러면 그래갖고 그게 막 쇼츠 나가고 이제 지금 반응해 주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막 그런 분들이 막 그쵸, 조회수 댓글도 엄청 달리고 높았죠. 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 저도 라디오 아침에 하는 게 하나 있어갖고 네. 나갔는데 그 라디오에 박찬대 의원이 오신 거예요. 그래요? 만났습니까? 네, 만났죠. 섭외 요청했습니까? 섭외 요청은 못했고요. 인사를 드렸는데 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더라. 악수만 했어요. 악수만. 못 알아보신 네, 거예요? 좀 알아봐 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너무 바쁘시겠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다른 기자들은 몰라도 이 두 기자 여의도 브라더스는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출연하셔야겠다.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네. 여기서 기대하고 이제, 있습니다. 유복한 집 우량아 별명도 붙여주고 했으니까. 그런데 반전, 네. 반전이었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저기 그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독립운동가 자소. 네 후손이라는 네. 댓글도 여러분들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네. 혹시 그래서 알아봤나요?
뭐를요? 그 이제 선친 뭐 이거 아니, 조사 그것까지 나가라. 어쨌든 독립운동가 집안의 또 후손이라는 사실까지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그 집권여당 1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입니다. 여당 전당대회 이제 30일 남았죠. 딱 그쵸? 30일 남았죠? 그러면 오늘 8월 3일, 30일도 안 남았네, 29일 이제. 남았네요, 네, 그러면. 네, 29일 남았습니다. 순회 경선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7월 19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네. 3주간 시작이 되고 네. 첫 주차는 네. 이제 충청 그리고 영남인데 여긴 약간 오프닝 공연 같은 느낌이라면 2주차부터 네. 이제 본격적인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네. 어디냐면 네. 이제 호남 그리고 경기, 인천 이렇게 쭉 올라오는군요. 권리당원들이 몰려 있는 네. 곳이 시작이 되고 서울, 뭐 강원, 제주는 8월 2일 날 마지막으로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 민주당 전당대가 되게 네. 재밌는 게 네. 지역별로 이제 득표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슈퍼스타 K 하듯이 맞아요. 예전에 대선 그래갖고 이번 그 대선 경선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이라 가지고 네. 사실 크게 재미는 없었는데 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주자들이 막 맞아요. 그 드롭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뭐 어떤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전당대회가 재밌을 것 같은 게 약간 좀 여론조사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력과 그다음에 뭐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붙게 되니까 뭐 맞아요. 지역 선에 돌면서 굉장히 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8월 15일에 하긴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8월 거기 한 번에 15일 하나요? 정해지고 갔나요? 저희는 한 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 그냥 뭐 경북 갔다 경북에 사람 몇 명 있다 뭐 이런 정도만 거기 기사가 당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70만 꽤 많구나. 네,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일반 당원 다 합친 거죠? 권리당원만 따진 게 아니고. 책임당원. 책임당원. 책임당원 한 7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맞네. 여기는 이제 250만 원이에요? 권리당원이? 120만 정도 120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반 이제 당원 500만. 아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역전 드라마 쓰는 그 순회 경선에서 이제 톡톡히 이게 여론을 어떻게 모아가는지 경선 자체가 정말 흥미로운 요소고 드라마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 방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그게 같아요. 후보들한테는 되게 비참할 수도 있어요. 아. 재미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양자 경선이어가지고 네.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약간 군소 후보의 경우에 이제 상처받고 이제 중간에 드롭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당대표 후보 이제 아직까지 양자 구도잖아요. 변함은 네. 없겠죠? 네. 박찬대 후보 대 정청래 후보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점점 발표가 되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나온 곳이 뭐 리얼미터, 네. 뭐 미디어 토마토, 뭐 에브리 리서치 뭐 네. 이런 곳들에서도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명실상부 여당 기자가 됐기 때문에 여당이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어디 바로 거죠? 저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네. 요게 다른 선거는 조금 뭐 그 이펙트라 그러나요? 네. 뭐 이렇게 여론조사 기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전당대회만큼은 이게 그래도 괜찮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당원들 표심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개요부터 일단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개요가 지난달 30일에 발표됐고 27일과 28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네. 성인 1,008명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신뢰 수준은 95%고 그 방송인이에요. 전대는 ARS로 진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ARS 결과만 따로 가져온 겁니다. 네. 결과를 보면요. 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청래가 37.6%고요. 박찬대가 27.1%포인트. 1%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의원이 10.5%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 네. 정청래 의원은 55.4, 박찬대 36.8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과반을 넘었네요. 그렇죠. 특히 권리당원 35%가 밀집한 호남에서도 정청래 50, 박찬대 32.6으로 정 의원이 17.4%포인트 우세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결과 발표되면서 양쪽 후보 쪽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을 것 같거든요. 서로 약간 좀 다른 이유로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일단 궁금한 거는 여론조사가 좀 안 좋게 나온 박찬대 의원 쪽 결과가 더 궁금하잖아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가 30일 날 나왔으니까 네. 1일 날부터 전화를 돌렸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다 퍼진 이유 뉴스로도 나오고
이후죠. 네. 근데 그 처음으로 전화를 받아주신 분이 네. 여론조사 결과를 아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다 알면서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솔직히 다 알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전화를 제가 민감하고. 또 저기 아무한테는 전화 안 하거든요. 딱 핵심. 골라가지고 핵심들한테 전화하는데 그렇지. 그분은 예.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분인데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좀 얘기하기 싫은 분위기구나라는 네. 건 읽혔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쭉쭉 다른 관계자분들한테 쭉 통화를 해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네. 정청래는 2004년부터 정치 입성해가지고 어. 뭐 컷오프도 당하고 그리고 뭐 각종 논란도 있었고 사선까지 했고 그래서 어. 정치 경력이 박찬대에 비해서 훨씬 길다. 스토리도 있고 인지도도 있다. 인지도도 높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결과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근데 아직 선거 한 달 남았잖아. 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분위기 어.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그 다음 날 네. 기자들이 있는 이 소통관에 받은 글이 하나가 돌아요. 어, 출처불명입니다. 네, 네. 누가 돌린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돌아요. 어떻게 돌았냐면 네. 박찬대 당대표 1일 조찬 모임 참여 의원 43명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밭글이 쫙 도는 거예요. 7월 1일. 네. 근데 박찬대 또 대표야? 네. 후보도 아니고 대표. 박찬대 당대표 1일 조찬 모임 이렇게 돈 거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여의도 모처 한정식 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제가 기사에는 한 네. 40여 명 왔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44명이 왔습니다. 꽤 많이 모였네요. 아니, 의원 44명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전당대회 한 달 앞두고 아침 식사를 괜히 같이 먹겠냐고요? 그쵸. 근데 국민의힘은 44명 동원하면은 절반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한 4분의 1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온 사람도 있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고. 근데도 이 정도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이 뛰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려는 자리였던 것 같고. 박찬대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멘트도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뭔가 짜고 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취재한 결과입니다. 네.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출발이 늦었지만 전국을 돌아보니 물밑에선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지하수 관이 뚫렸기 때문에 지하수가 밖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딱 한 바가지만 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도움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새 규합화. 근데 어쨌든 또 이 얘기가 또 전해지면 또 정청래 의원 쪽에서도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쪽에서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왜냐면 없죠. 거기 갔다는 거는 네. 지지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그때 그 반응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네.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때도 여론조사가 아직 간이 여론조사가 네. 있었죠. 그래서 네. 그걸 보여주면서 민심 우리한테 넘어왔다 네. 이랬잖아요. 근데 네, 뭐 유튜브 정청래 의원 쪽과 연락을 네. 해보니까 이번엔 더 많은 자료를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자료? 박시영 TV의 간이 여론조사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 왔다 정치 그리고 뭐 주요 뉴스 뭐 시사 타파 뭐 요런 곳에서도 간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그런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채널이 이슈 전파사보다 더 잘 되는 채널들인 거죠?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참여를 했길래 규모가? 한 37만 명 정도 이게 참여했어요. 여론조사라기보다 폴인 거죠, 이제 온라인 폴? 온라인 폴인 네, 거죠. 그렇죠. 찍는 거 네. 누가 더 아니, 좋냐. 간이 여론조사. 근데 30만이 넘는다고요? 응답자가? 이슈 전파사 더 분발해야겠네요. 많이 우리도 하나 분발해야겠네요. 올려야겠어요, 와, 이거. 우리도 폴 아니 근데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해야지 했는데 너무 아니요, 적으면 지금은 어떡해? 우리가 세력을 같이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 30만? 여의도 우리가 브라더스 그 흐름에 됩니까? 올라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결과는 어땠어요? 들어본 그래서 결과는? 정청래 의원 쪽은 주목하는 이 결과들이 대부분 이제 정청래 7, 박찬대 3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정청래 의원 쪽에서 주목하는 것은 응답 비율이 아니라 네. 응답자 수예요. 응답자 수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아까 그래요? 37만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되는데 당 대표 투표율이 보통 35% 안팎입니다. 네. 그러면 한 42만
명 정도 참석한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럼 아까 37만 명이 간이 여론조사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권리당원이 55% 들어가잖아요. 그거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났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정의원 쪽 통화를 해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의도 시험난 뽀로로 이 수포가 지금 눈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슨 말을? 예. 지나가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하고 가시죠.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알고리즘 안 뜨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이미 경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네. 적극적으로 누를 거란 말이죠. 근데 네. 그 정도 적극성이 있으면 네. 전대에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민심은 뭐 그런데. 우리가 분리할 수도 있는데 네. 당원 민심 우리가 꽉 잡고 이렇다. 있다. 결국 대세 넘어올 것이고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의원들을 포섭하고 설득하고 꼬시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 쪽에 이제 남은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써먹은 것처럼 네. 이 대세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계산도 어느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이번 달이 되면은 지금 네. 벌써부터 김도영 기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7월에 뭐가 있죠? 8월에 휴가? 7월에는 휴가 잡았어요? 우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10여 명이 나와요. 네. 그럼 우리 김도영 기자가 또 기사 써가지고 논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슈가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네. 전대 이슈가 뒤로 밀릴 수가 네. 있어요. 그렇네. 그럼 장관 지켜야 돼, 장관 지켜야 돼 목소리가 나오지 누구 뽑자 이런 얘기 잘 안 그런 나온단 것까지 또 말이죠. 계산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당원의 여론이 네. 크게 흔들릴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검증의 제가 달인 지금 검달. 드는 네. 생각인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엄청 잘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막 엄청 그럴 수 상처를 있죠. 많이 내고 그게 논란이 돼야 본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투사 이미지에 당대표 필요하다. 우고는 김도형인 거지. 김도형이 열심히 할수록 정청래 의원이 유리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아직 힘이 없어요. 거기도 역시 의원들은 다 아니 박찬대 출입기자가 좀 할 의원 수도 편인 있잖아. 검증의 달인이니까. 아니 그럼 정리하면은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좌우하는 걸 지금 김도영 기자가 그쵸, 검증 그렇게 기사를 되는 얼마나 거죠. 쓰느냐. 김도영이 달려 있는 얼마나 거야? 열심히 하느냐가 민주당 전대 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홍커 언니님께서 네. 김정현 기자님 미모 장난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김정은 네, 기자 아름다운 윤고승 씨가 그거는. 네. 김 사장님 피부가 빛난다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저까지 감사합니다. 윤고수님 아시는 분이세요? 저 몰라요. 진짜 약간 피부과 아니, 의사 여기서 느낌. 여기서 또 논란, 저 윤고수님 모르고 아주 공정하고 정론직필의 댓글을 남기시는 전 분 홍코 같아요. 언니 지인입니다. 야, 역시 솔직한. 그리고 아니요? 또 이어서 얘기하면은 네. 이런 제가 정청래 의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밥을 먹었을 때 네. 정청래 의원이 본인 선거에 네. 대한 지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선거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데 흔히들 네. 정치인들이 선거는 중도 싸움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다 헛소리다. 중도는 없다. 어. 선거는 51%를 누가 가져가냐의 네. 싸움이고 우리의 핵심 지지층이 20%, 30% 더 결집할수록 중도는 그 대세론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대도 그런 생각으로 치르는 거예요. 당원들의 세모리. 당원이 대세로. 55%잖아요. 네. 이미 51%를 내가 먹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민심 그 허상이다. 따라와라. 네. 라는 어떤 그런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분명히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2대 총선 정청래 의원의 공보문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공보문을 보고 왔는데 이재명이 없고 검찰 개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다 뜯어보고 왔는데 검찰 개혁이란 말 하나도 없고요. 뭐 검찰청 폐지 이런 말 아예 없고요. 뭐만 있냐면 중요한 건 이재명 마포구 당대표도 소각장 없었는데. 반대 건립 반대 지역구. 뭐 성산에 무슨 뭘 설치했다 뭐 이런 종류 진짜 지역구만 갖고 완전히 막 다 도배가 돼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사진도 정말 없어요. 네, 그거 보면서 이분은 뭔가 선거에 이기는 자신만의 철학이 뚜렷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중도 포섭 저별 전략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마포 구민들은 이제 이런 것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하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만 한다. 그렇죠. 이게 지역구 그러니까 총선 전략 다르고 이제 전당대회에 임하는 네. 전략 다르고 이럴 수 있죠. 선거 워낙 또 그렇죠. 많이 해보시는 분이라서 아니 근데 우리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명차사였잖아요. 명심을 찾아서 명차사 했는데 명심은 그래서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심은 뭐 현재 스코어 뭐 정청래 후보한테 명심을 좀 제가 깜빡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노력했어요? 명심을 부단히 노력했는데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명심이 용산에 있죠. 용산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는 실패했다. 네. 그러나 명심 찾기는 계속된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왕건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당원들은 왜 그렇게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약간 그렇죠. 궁금해요. 저희 집에 네. 가족 중에 네. 권리당원이 계시잖아요. 아버님. 네, 아버지가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신데 네. 지난주에 뵀어요. 오. 그래서 누구를 뽑으실 거냐 물어보니까 정청래를 뽑을 것이고 그래요? 정청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당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찬대는 좀 약하다. 정청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정청래 의원 인터뷰인가를 봤는데 네. 아버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확실히 정청래 의원은 당원들이랑 동기화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네. 민주당 분들이 네. 야 그럼 넌 아버지가 저기 그 정청래 의원 지지하면은 니도 정청래 의원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의원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명확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잘 받아주시는 분을 전 지지하고 좋아하는데요. 참고로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다 제 전화를 잘 안 받죠. 아니 근데 지금 바쁘잖아요. 전국 돌면서 막 선거운동 해야 그 되고 전에도 안 출연도 받았겠지. 많고. 전에 안 바쁠 때도 잘 안 받았던 지켜줍시다.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박찬대 후보 쪽이 좀 약간 밀리는 듯한 기분인데 어쨌든 이게 선거라는 거는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거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그래요? 단독인데요. 단독입니다. 네, 단독인데 얘기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아까 전에도 유튜브 간이 여론조사 얘기했었죠. 네. 그게 7대3이라고.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원대 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선거도 간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시영 TV에서도 네, 했었고 네. 그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은 네. 당시 어땠냐 결과가 김병기 47, 서영교 53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여자 숫자는 26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근데 결과 누가 됐죠?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김병기가 당원에서 지고 당원이 20%밖에 안 들어가니까 80% 의원에서 이긴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원 선거는 7대3으로 김병기 의원이 앞섰습니다. 실제로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간이 여론조사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흐름이라 가지고 지금 당장 앞서고 있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 조금이나마 이제 격차가 좁혀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탄력이 받을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인사청문회 전국만 무사히 달려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 선거라는 건 이제 추세고 그 추세를 이끄는 게 이제 여론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직전에 17분 전이죠. 박찬대 후보가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죠? 박찬대 의원이 어제 이제 3시 30분에 네.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는데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에 느낌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해야 그쵸. 된다 이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분 뒤인 3시 47분에 어.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거죠. 시점이 네. 공교롭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교로운 얘기 참 많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봤어요? 아니 보니까 그때 네. 당시 네. 마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박찬대 의원이 맞아요. 페이스북에 아. 올린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박 의원을 딱 붙잡고 네,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박 의원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 의원과 사전에 얘기하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급백분은 3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 이제 사택을 올라온 거예요. 야, 아니 근데 그럼 본회의장에서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박찬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네. 지금 올려야 되겠다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냥 올린 거군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제가 조심스럽게 네. 음모론을 얘기해 보면 이미 사퇴할 거를 대충 교감을 하고 있었고 짐작을 그 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좀 효과를 증폭하기 야. 위해서는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자기 얼굴 한 번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본회의장 앞에는 국회 기자들이 카메라가 그렇죠.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올리고 그러면은 나가면은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을 다 따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음모론까지도 아니에요. 사실 네.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류를 눈치를 채고 이 타이밍에 이제 그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나가서 이제 기자들 앞에 서고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퇴하기 전에 어쨌든 당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총대를 메고 좀 의견을 올려주는 게 어떻겠냐. 대통령실하고 이런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다각도로 취재해본 거. 다각도로 취재해본 결과. 두 분 말씀 맞는 부분들도 있고 오.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대통령실과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밤새 취재하느라. 아니 이게 좀 예민한 주제다 보니까 맞아요. 뭐가 어디까지 예민해? 제가 뭐 말을 해야 되나라는 다 게 되게 얘기하세요. 어렵더라고요. 다 얘기하죠. 지금 전파사에서는. 그리고 오늘 이슈 전파사 이 대본을 쓰는데 이게 첫 질문이잖아요. 근데 첫 질문부터 너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정말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가리려고 이것만. 하니까 머리가 아프서 그냥 다 공개하는 거지.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박 의원이 한 얘기는 어제 그 얘기도 물어봤었어요. 그쵸.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다 하면서 답변을 그냥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면 부정하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잖아요. 정치인의 정치부에서. 말을.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취재를 해보니까 교감이 아예 없었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지만 박 의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박 의원은 원래 강 후보자 논란이 터진 이후에 강 후보자에 대해서 무지성 엄호를 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랬죠. 이미 18일 정도에 네. 신중한 결론이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우려하는 그쵸. 네. 의견을 내죠. 그게 이제 말을 되게 고르고 해서 그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속뜻은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쪽의 민심이 입장이었어요. 심상찮다. 네. 근데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과 교감이 완전히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박 의원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강선우가 사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내부에서도 캠프 내부에서 박 의원한테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라는 의원들의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태 후보 캠프에 네. 그런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총대를 메고 네. 어제 메시지도 냈는데 대통령실과는 2심 전심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걸 또 확인을 하고 올렸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야, 강선우 감질나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그러니까 이진숙과 강선우 중에 이진숙을 살리고 강선우를 죽이자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강선우가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강선우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박찬대 의원이 여러 이제 직접적 경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중을 갖고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알게 됐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 박찬대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명심이 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박심이 명심이 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박찬대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결정적인 변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그 의중을 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여당 의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대통령의 판단을 돕도록 현장과 국민과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대통령들이 뭐 굉장히 일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바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신문도 보실 시간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보다 왜냐하면 보고서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던 여러 원로들이나 이제 있었던 참모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참모들이 얼마나 보고서를 잘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짧게 직원을 해야 써야죠. 되겠죠. 짧게 제대로.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현장 얘기. 여당 의원들은 다 국민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대통령은 귀담아 듣고 반영하고 판단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뭐냐면은 보통 만약에 지금 박심 명심 어쨌든 명심 박심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로 사퇴해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측면보다 네. 오히려 명심이냐 박심이냐 뭐 명심이 어디에 있냐 요거 갖고 지금 논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까지 낙마시켰으니까 그 다음으로 안규백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타겟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하려고 퍼붓고 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여론의 주도권이 확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죠. 예, 이게 맞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주위에서 또 여당에서도 대통령실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게 가장 큰 잘못이지 잘못된 최악을 막고 유턴을 한 거니까 이거는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거죠. 진영님께서 박찬대 같은 분이 리더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박찬대 했는데 후보 같은 분이 저도 이번에 리더감이라는 좀 게 이거를 확인됐다. 취재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출마 선언에도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박찬대를 계속 지켜줬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우산 아래에 있던 박찬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딱 결정하는 걸 보고 박찬대가 이재명 지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아니요, 그냥 제 생각. 당원들 사이에서 수박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바이올님이 그 글로 박찬대 후보는 지금 수박됐다. 근데 이런 어쨌든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뭐 수박 논쟁이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사실 민심을 또 생각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의 그 책무잖아요. 근데 민심을 잣대로 좀 판단을 해볼 문제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박찬대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영진 의원도 친명이잖아요. 김영진 의원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 역시
스스로 이제 지명 철회를 하든지 자진 사퇴를 하든지 민심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이 정도로 터져 나왔으면 좀 깊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민주당은 정말 잘한 게 조선일보에서 부러워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길과 강이라고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제목을 뽑은 게 있어요. 너무 웃지 마세요. 아니 진짜 아니. 부러운 뉘앙스로 네 하니까 그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그 강 후보자의 강 해가지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려 하오라는 제목으로 네. 이제 여권의 임명 강행 기류를 비판한 기사가 있었고요. 네네. 그 전환길 국민의힘의 논쟁이 있잖아요. 니마 그 길을 정말 가려 하오 이래가지고 전환길을 자르지 못하는 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이렇게 제목 대칭했거든요. 잘 지었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 강을 건넜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환길에 대해서 이 얘기해도 되죠? 네. 전환길에 대해서 이제 뭐 징계를 막 요청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서울시장에 맡겨놨거든요. 네. 이번 주까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김계리 변호사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했던 그 사람도 서울시장에서 그 그 당원 자격 심사를 하라고 맡겼는데 그게 대선 때 일이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당원에 그러니까 누구나 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막은 사례가 있긴 있었죠. 있긴 있어요. 막은 게 아니라 들어왔는데 바로 출당. 내보냈죠. 예. 해당 행위를 네. 발견을 해서. 근데 하여튼 그 민주당은 강을 건넜고 국민의힘은 그러네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용용님이 출입처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출입처는 그거는 개인이 바꿀 제가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는 어쨌든 전환길도 있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진우라는 이 새로운 길도 생겼고 뭐 어쨌든 여러 길이 있으니까 어느 길을 갈지 이따가 한번 또 짐작을 해봅시다. 예측을 해봅시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두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정청래 후보는 처음부터 강선우 후보자를 응원을 했잖아요. 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이제 청문회 다음 날 네. 논란이 된 이후부터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고 네. 했고 그 다음에도 그래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응원하는 건 인간적 도리다. 그리고 어제 강 후보자 네. 사퇴 입장이 나오자 안타깝다.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올렸는데 다른 관점을 다 떠나서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바라보자면 네. 지금은 전대 기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대 대상은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강선우 후보자한테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이건 사실 변수를 만드는 거고 당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 의원한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되냐 아니면은 그 뭐였죠? 연동형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연동형 선거제?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에서 그 연동형 말고 원래 치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병립형. 병립형. 병립형이야. 병립형을 지지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연동형을 딱 지지하니까 바로 정청래 의원이 자기도 연동형을 지지한다. 과거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과거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고 하고 오늘 약간 걱정됐는지 다시 한번 글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올렸어요?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 위로합니다라는 멘트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정청래 의원의 스탠스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근데
보좌진은 당원이자 동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함께 비 맞은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비 맞은 사람들이 보좌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사실 제가 민주당을 한 2년간 겪어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무조건 페북에 올려가지고 강선주 지켜야 합니다 하고 이제 페북에 올려야지 그게 이제 약간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글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네. 그거는 왜냐? 자기가 글 올리면 페북에서 네. 의원실 사람 9명이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암묵적인 경고로 읽을 수 있고 아 우리 의원이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올리네. 그리고 배신감 그게 느낄 수도 어떤 있고. 보좌진한테는 2차 가해가 될 수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고 안 올린 건데 뭐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대가 네. 지난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됐고 뭐 이 짚어볼 맥락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대 초반부터 기대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그분의 시그널이 내려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전대에서 김민석 후보를 밀었듯이 네. 이번에도 특정 후보를 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무참히 깨졌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친명 의원들 다수가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 것 자체가 시그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더 많은 당원들이 그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그널이 뭐 아닌 거죠. 뭐 어떻겠습니까? 아니 근데 또 명징한 시그널이 있어도 그게 분란이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는 거라서 그 시그널이 물론 있었는데. 공천하고 당 대표 이 경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니요. 문제가 될 수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놓고 김기현 전 대표 밀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다른 거 뒤에서 같아요. 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뒤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교정을. 제가 그래도 이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차 말진 기자로서 네. 대통령실까지 지금 중진 잡진에서 차말진으로 10년 차 격화된 거예요? 차말진 기자로서 제가 들으시는 대통령실까지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10년 차인데 지금 아직 사원이란 얘기입니다. 네, 말진에서 그 위에 대리 못 달고 대리를 못 달았다는 얘기예요. 형사원이란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까지 물 셀 틈 없는 제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처음부터 전대에 네.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기자들이 물어보면? 질문을 하지 않았고 우리한테 참모들도 전대 일정 같은 경우에는 보고는 했으나 지금은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네. 김 기자가 전대가 이번 주에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 주 전대가 있다는 사실도 떠올렸네. 배울 때 90% 그것은 이제 기자니까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그거 지금 취재- 관세 협상에 바빠. 뭐 그치, 이런 그 얘기였죠. 얘기했겠지. 아니 근데 취재원하고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 뭐 선수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신점심이죠. 뭐 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명심 시그널을 끝내 이제 없었다. 근데 어쨌든 이틀 뒤면 이제 결판이 나요. 박찬대냐 정청래냐 박찬대냐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과 박찬대 민주당은 그쵸. 어떨 것이냐. 일단 뭐 이제 정청래의 민주당의 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절망편을 했잖아요. 네. 정청래가 안 되면 박찬대가 안 되면 그렇죠.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희망편으로 희망편. 정청래가 된다면 네. 박찬대가 된다면 요건데 일단 제가 여기서 그냥 썰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각 캠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럼요. 최대한 긍정 회로를 돌리는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개인 썰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네. 정청래 의원부터 하면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럼 정청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해서 네. 해산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출입처 지금 네. 없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싸우겠다. 네. 나는 싸울 테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시라라고 네. 했어요. 그럼 국회에서 막 싸우겠죠. 네. 갈등이 중재가 안 됩니다. 그럴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서 네. 그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협치의 모든 공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간 그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당 대표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긍정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막 국민의힘을 막 뚝까 패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못 살겠다라고 어딘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일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국민의힘을 껴안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네. 그러니까 피는 다 새 여당 네. 이 당 대표가 다 묻히고 그 공은 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친다. 대통령한테 비치게 한다. 그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정청래 의원의 장점을 좀 긍정적인 면모만 끌어 모아서 보면 그렇다. 그렇죠. 근데 극한 회로까지 돌리는 것도 있어요. 굿캅 배드캅이잖아요. 이제 그쵸.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굿캅이고 정청래 대표가 배드캅이 된다면 된다. 배드캅이 된다는 건데 일단은 그 범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범죄자인 거잖아요. 굿캅이랑 배드캅이니까. 근데 범죄자가 굿캅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과연 일어날까 싶긴 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좀 약간 그 럭비공처럼 그러니까 돌진하는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 아니에요, 좀?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정청래 의원이 때는 2014년 정청래 재선 네. 의원 시절에 네. 지금 행안위 네. 구 안행위의 네. 간사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운터 파트너가 여당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원진 의원이 엄청 세잖아요. 네. 근데 당시 안행이 네. 그 입법 처리율이 네. 그 모든 상임 중에 1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조원진 쿵짝이 굉장히 잘 맞았고 뭐 정청래 의원이 뭐 3개 주면 5개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 능력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협상을 잘한다. 어쨌거나 그거를 잠재태로서 가지고 있다. 발현될지는 미지수지만 네. 뭐 그런 능력도 있더라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슈 전파사에 나오셨으면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그쵸. 좀 질문도 하고 그런 장점, 인간적인 면모, 그런 협상에 능통한 이 정치인으로서의 얘기, 일화 이런 거 다 말씀드릴 텐데 이슈 전파사에 정청래 후보는 안 나오나요? 정청래 의원은 안 나오나요? 이제 볶음밥님인가요? 네, 볶음밥. 볶음밥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백방으로 늘 섭외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오케이 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박찬대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박찬대 박찬대가 의원이 되면 당대표가 된다면 박찬대의 최대 강점은 이미 검증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하고 눈 감고도 그냥 손발을 맞춘다. 이신전심이다라는 게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이제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관저에서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내일은 이제 내란 종식을 좀 해볼까라고 하면 박찬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내란 종식 있다. 플랜을 마련해놨다 시나리오를. 국민 통합도 마찬가지고 민생 회복도 박찬대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돌려놨다. 이미 그 지난해 뭐 거부권 전국 그리고 뭐 탄핵 전국 이때 많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그런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플랜들을 많이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있잖아요. 마블에 그 지구를 살릴 막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굴려가지고 막 이거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닥터 박찬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를 많이 마련해 둘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더 긍정회로를 돌려보자면 좀 많은데 여기가 더? 그 아니 저쪽에 더 있었는데 잘렸어요.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긍정회로를 돌려보자면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종속됐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종속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종속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단초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강선우 의원 아, 관련해서 네. 자진 사퇴를 촉구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봤을 때 박찬대가 음.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아. 총대도 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아. 있겠구나라는 아.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박찬대 의원은 그 나름의 방식대로 할 수 네. 있다. 근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도 좀 얘기하지 않나요?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는 것이 좀 좋겠냐, 뭐 이런 얘기들 안 하나요, 의원들이? 지금 자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 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있다가 하겠지만은 네. 지금 당 대표끼리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아. 지금 원외 인사인 김문수 전 네. 고용노동부 장관, 네. 전 대선 후보, 대선 참패의 주역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원내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아, 때문에 네. 디커플링이 될 것이고 아. 협상을 하더라도 대표끼리 협상을 하지 대표가 원내 대표랑 협상을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럼 정청래 그렇죠. 대표와 김문수 대표가 어. 협상을 만약에 뭔가를 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받겠냐?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건 좀 김문수 다른 얘기긴 후보가 합니다. 돼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된대. 어렵다. 그렇죠. 네. 아니, 뭐 김문수 후보가 원내 인정을 안할것 인정을 못해. 옛날에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표하던 시절에 네. 그때 원외였거든요. 네. 의청 가가지고 뭐 여당이랑 그 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혼수를 넣는데 그 의총했던 의원 한 명이 의원 아니시잖아요. 나가세요.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 이제 이를 갈면서 내가 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다. 다음에 내가 반드시 달고 들어온다 해갖고 21대 무소속으로 달고 들어오긴 했어요.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의원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때 이미 삼선하고 원외에 있을 때 아니에요. 네. 맞죠. 아무튼 네,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근데 좀 의원들이 원외 당 대표를 약간 좀 무시하는 게 있긴 있죠. 그렇죠. 네. 심지어 야당인데 원내면은 뭐 네, 그건 뭐 거의 뭐.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거의 다 원외가 될 거라 가지고요. 네. 국민의힘 자체가 협상의 상대로서 기능하지 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뭐 여당은 나쁠 게 없네요. 근데 지금 판세는 어때요? 판세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여론조사 꽃을 네, 살펴봤잖아요. 네. 같은 여론조사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 발표된 거랑 네, 이번 주 28일에 발표된 건데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30일 발표 27, 28일 조사고요. 네. 다른 조사는 28일 발표해서 25, 26일 조사입니다. 둘 다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네, 관련 보면요. 법상 설명을 다 드려야 됩니다. 한 달 전 정의원하고 박 의원의 이제 전체 여론조사 전체 지지율 격차가요 10.5%포인트였는데요. 네, 이게 이번 주에는 네. 23.5%포인트로 13%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격차만 따로 놓고 보면은 지난 한 달 전에는 18.6%포인트였는데 네. 이게 이번에는 35.6%포인트로 17%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만 네, 놓고 보자면 네. 박찬대 의원의 뒤집기가 한계가 있었고 네. 정의원의 굳히기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보험 하나 들자면 네. 이거 어디까지나 여론조사고 네, 선거는요 뚜껑을 열기 전까지 모릅니다. 그렇죠. 투표함 뚜껑 열어봐야 되죠. 네. 근데 여론조사 꽃을 좀 그 여론조사 꽃이 이제 김어준의 네. 뉴스공장에서 하는 뭐 자회사인가요?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이죠. 김어준 씨가 대표인 걸로 대표야. 알고 있어요. 만든 김어준 씨가 대표인 여론조사 기관인데 더 신뢰를 하나요? 그것도 몇 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냐하면 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총선 때는 야 김어준 꽃 봐라. 어. 그게 제대로 있는데 너는 왜 이걸 안 쓰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뭔가 이 여론조사 꽃을 두고 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너무 무시하고 싶을 격차가 거고 누군가는 나니까. 띄우고 싶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묘한 거를 좀 취재하려고 했는데 네.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어쩌겠냐 그렇게 나온 거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 대선 때는 뭐 선거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그때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당원 선거는 더 의원 선거, 당원 선거는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네. 왜냐면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분들이 또 의식이 높고 관심도 그렇죠. 높으시고 네. 이게 너무 이제 그 피드백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 어이구. 슈퍼챗을 말하는 순간 오로치 세 분 천사님인데요. 시원한 커피 드세요. 어머 더울 땐 찬대로. 더울 땐 찬대로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한 커피 방송 끝나고 마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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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박찬대 의원이 어제죠 긴급 기자회견 요새 계속 네. 기자회견을 아침부터. 그래 하고 긴급 있어요. 매일 긴급인가요?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또 투표 막바지라고 시작이 또 됐기도 했고 근데 다시 그때 이제 한참 헌재 그 결정을 촉구하던 때처럼 이제 수염을 안 깎으시고 약간 초췌한 얼굴로 그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든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왜 반응이? 네. 아니, 네. 아니 용용님이 네. 위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박찬대 요즘 흰머리하고 다니던데 노림수인가요? 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염색 그리고 안 하고 밑에 수염도 볶음밥님이 안 깎고. 수염도 기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맞아요. 그 뭐랄까 그 탄핵 때의 네. 그 이미지를 다시 네. 리마인드하려는 그런 그런 네, 건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기자회견 할 때 어떤 복장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치인들한테는 그것이 다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 물론 무슨 그렇다고 시나리오를 쓰고 계산을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모든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 그리고 그 지금 뭐 심경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그쵸.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새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취재 가야죠. 네. 어. 제가 10년차 차 말진이로 토요일 쉬는 날 일산 킨텍스에 다 갑니다. 가지. 그냥 뭐 말진 차말진만 가는 게 아니라 반장도 가고 다 가는 거지 전당대회는. 정청래 의원하고도 사진 찍고 오세요. 후보 만나기가 사실 어려워서 어렵죠. 맞아 당일날 그래서 저도 후보 뭘 만나기가 하면 진짜 좋을까 어렵습니다. 고민인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거를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걸로. 네, 우리 그 김정현 기자가 토요일 날 어디에서 하죠? 여당 전당대회? 일산 킨텍스였던 네, 것 일산 같아요. 킨텍스 전통의 전당대회를 하는 장소입니다. 여야 다. 이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현장 가는데 여러분들 김정은 기자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정청래 의원 혹은 박찬대 의원하고 사진 한 장 뭐 셀카라도 찍어주세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후보 만나기가 어렵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당대표 발표하는데 네. 뛰어들어서 이슈 전파서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뭐 이런다던가. 외쳐달랄지 그런 좀 바라는 게 있으면 요청 올려주시면 김정은 기자가 해보겠다고 합니다.